네, 제가 제목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학의 정석 11, 24, 42 어떤 게 진짜 밑에 것은 여론조사 지지율인데 저희가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과거에 이런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도 각오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임기라고 하는 건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해서 검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했던 단어 중에 수학의 정석이 있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예. 네. 공부하셨죠, 이걸로? 저희 때 뭐 저거 안 본 사람 있겠어요. 예. 근데 윤석열 총장 그런 얘기예요. 수학의 정석도 기본 문제가 아닌 실력 문제 풀어야. 실력 저건 무슨 얘기냐면 요새도 그런 것 같아요. 요새도 그렇습니다. 수학의 정석이 기본 편이 이제 좀 쉬운 거고. 예. 좀 어려우면 실력, 기본 정석, 실력 정석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죠. 근데 기본부터 공부하고 실력을 공부하는데 실력 정석이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걸 공부해야 진짜 저희 딸 학력고사, 그다음에 네. 요새 뭐 수능 정시 가서도 좀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배들 가르칠 때 잠깐 쉬운 사건만 하게 하지 말고 어려운 사건을 후배들한테 배당을 하고 부장들이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후배들의 수사 실력에 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수사의 정석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총장이? 예. 갑자기 수학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 어리둥절하실 텐데, 어제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점심 먹으면서 이런 대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실 텐데, 근데 사실, 김 교수, 예전에 또 이런 여당에서는 네. 보면 검찰들이 큰 사건,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 사건 이런 것만 맡으려고 하고 자잘한 사건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말이 좋아 그 수사의 정석대로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외에 특정인에 대한 먼지떨이 수사라든지 또 없는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억지로 기소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라고 하는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소위 권력과 뭐 야합하거나 또는 권력을 위해서 수사하는 일이 많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비판도 분명히 있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인권을 탄압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에 탄탄한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총장께서 왜 갑자기 기본보다도 실력을 말씀하시죠? 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윤 총장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본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실력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기본과 실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좀 계속 고민한 게 뭐냐면 소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과잉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조국 전 장관 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의 문제나 대통령의 정책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도한 압수수색이나 과잉 수사 인력을 투여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말씀하셨지만 검사나 수사관 100명 같은 경우 투여하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검찰총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 기본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려면 그것이 드러나는 수사 과정에서의 모습 자체들도 과잉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있는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 예, 이동. 그러니까 실력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어제 오찬에도 나름대로의 그 메시지는 갖고 내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 얘기한 분은 조용래 변호사고 최근에 그 50주년이었지만 전태일 열사 평전에 보면은 아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어라. 어려운 문제를 풀면 쉬운 문제는 저절로 풀게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조용래 변호사가 했고 청나라 누르하치가 전쟁 중에 어려울 때면 항상 적의 가장 강한 부대를 총력을 집중해서 그 진격을 합니다. 그렇게 예. 되면
나머지 부대들은 저절로 뭐 오합지졸이 된다 이런 논리이기 네. 때문에 이건 나왔던 거고. 그럼 어제 왜 저렇게 오찬을 해서 저런 메시지를 냈느냐. 우선은 내가 아무리 외부에서 압박해도 나의 그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거고, 우리 검찰은 외부의 공격이 오더라도 결국 흔들리지 말고 우리 단합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예. 실력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 최근에 그 들어온 80년대 이후생의 그 검사들은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시계 이런 검사가 아니라 그냥 수사를 하는 행정 공무원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조금 어떤 열정 같은 것도 불어 넣어주고, 그리고 검사라는 게 기본도 잘해야 되지만, 쉽게 말하면 형사 수사도 잘해야 되지만, 실력, 뭐 특수수사 같은 것도 다 잘해야 되고, 진짜 수사 잘하는 실력 있는 검사가 진짜 검사니까 우리 실력 있는 검사들 되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후배들 다독이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김태현 변호사는 네. 법대 출신이니까 문과 출신이라서 어려운 수학 문제는 안 풀어보셨겠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는. 근데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로 문과 출신인데 수학을 곧잘 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때 학력고사 보려면은 수학 뭐 다 해야죠. 문과도. 왜냐면 수학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수학 정석, 기본 정석 실력 다 하지 않겠어요? 저도 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뭐 기본적인 걸 얘기한 건데, 뭐 우리가 뭐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거 한 번 안 본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가 재미삼아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그 후배 검사들한테 수학이 자꾸 나오네요. 그 수사의 중요성, 예. 기본도 중요하고 실력을 키운 것도 중요하다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 어제 했다. 그럼 제일 그렇게 어려운, 생각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려운 거를 하면 쉬운 게 이제 잘 풀린다라고 했지만, 네. 그럼 어려운 수사는 도대체 뭐고요? 쉬운 수사는 도대체 뭡니까? 근데 뭐 검사마다 그렇겠죠. 기자도 그렇잖아요. 쉬운 취재는 뭐고 어려운 그렇죠, 취재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똑같고 이제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올라오는 이제 사건들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기본적인 수사를 하고 송치되는 사건. 그거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올라온 수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경찰 송치 사건, 형사 사건인데, 그런 수사들이 그래서 쉽다고 말하긴 좀 그런데 네. 기본적인 거고, 조금 우리가 좀 어렵다는 수사는 인지 사건들. 그걸 이제 특별 수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특별 수사통들을 우리가 칼잡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대형 횡령, 뭐 대형 기업 사건, 정치일 뇌물 사건, 그런 것들은 대부분 경찰에서 이제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이렇게 수사기로 이렇게 넘겨서 송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무슨 기업에 무슨 회장이 비자금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는데, 자 그거 한번 볼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좌 추적해서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수수사라고 하는 거고, 예전에 특수부라고 하는 거고, 그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 전통적으로 검찰 내에서 칼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예전에 막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라든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속칭 말해서 검찰 내 칼잡이, 특수수사통, 특별수사의 달인, 이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수사들이 좀 어려운 수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하죠. 예. 하지만 뭐 그 어려운 수사 못지않게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수사,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관련된, 그러니까 서민들,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사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만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예, 볼까요? 어제 나와선 여론조사인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 사람의 다자구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2명을 산정해서 붙여봤더니 이낙연, 윤석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고요. 이재명, 윤석열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도훈님. 네. 굉장히 오늘까지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게 됐는지도 아직 그 의도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찍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예. 통상의 정치 일정대로라면은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예.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나올 조사가 네. 미리 나온 겁니다.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섭섭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차기 권력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고, 지금 이제 이 조사가 화제가 되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와의 그 가상 대결에서 굉장히 그 동등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조사가 계속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야권 후보로서의 윤석열의 그 자리가 더욱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그 정치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외에 제3의 후보가 등장하기 어렵고 야당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죠. 이 조사를 정말 그러니까 이 조사 자체도 화제가 됐지만 더 재밌게 하려고 그랬으면은 아마 여당 후보 추미애, 야당 후보 윤석열 이렇게 아마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훨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한 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기에 추미애 장관이 여당 후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둘째로는 실제로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둘을 붙여보니까 너무 격차가 많이 나서 이건 공표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고려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여론조사로 해서 대선 국면이 굉장히 빨라지고 여당도 그렇지만 특히 국민의힘은 굉장히 바빠지게 됐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은 어쨌든 얼마 전에 그랬었죠. 법사위에 나와서, 예결위에 나와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심을, 야욕을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누가 알겠습니까? 네. 자, 장해천 평론가. 이 무당층에서의 이 지지율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제가 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다가 잠깐 얘기했었죠? 이 네. 그래픽이 없어서 네. 사실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드러난 지지율 자체보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건 무당층의 지지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비교해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무당층 지지율만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은 49.6%고요. 네. 이낙연 대표는 15.1%였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와 비교해보면 윤석열 총장 44.2%였고 이재명 지사가 24.6%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당층에서 양자 대결로 따지면은 이낙연 대표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선전합니다만 주목해야 될 건 윤석열 총장이 40% 중후반대의 견고한 지지세를 무당층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선에서의 캐스팅 보트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고요. 또 여권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마다 후보를 봐가면서 표를 달래주는 중도층, 무당층이 큰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의 무당층 지지도가 높은 것은 여권에서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40몇 %, 오차범위내 접전일을 할지라도 이 무당층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번 여론조사 한 번으로 여론의 추이를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여권에서 과연 지금의 이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로 우리가 대선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벌써부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86 그룹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권의 최종 후보가 이낙연, 이재명이 아닌 또 다른 제3의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이 여론조사를 보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근데 여론조사가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했습니다만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 네. 자, 이게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길 리서치 조사입니다. 다양한 6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때 오차범위 냅니다.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42도 있고 양자 대결입니다. 네. 24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 한길 리서치 조사에 대해서 뭐 조사 방식 얘기하는 사람도 예. 있고 뭐 어쨌든 1위 조사한 건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야당 후보로 지금 홍준표, 안철수, 야당 비여권 후보로 이 정도만 들어갔지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이 여론조사 후보군에 들어가지 그러네요. 않았어요. 네. 그런 얘기들 하지만 어찌 됐던 간에 뭐 조사 방식이 어땠건 유선 정부가 몇 프로였건 후보가 누굴 넣건 간에 어찌 됐던 중요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현 정부가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비여권 후보로서 급상승을 타고 있다. 네. 이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1위든 3위든 오차범위 내든 바뀌든 1위한 게 하나든 두 개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무당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위상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장혜찬 평론가. 이번 갤럽 조사예요. 갤럽 조사인데 지난주 조사인데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최근 조사니까 윤석열 총장은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11%로 나온단 말이죠. 두 사람에 비해서는 처지는 걸로 나오는데 아까 42부터 10일까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여론조사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선이나 무선 조사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집전화기, 유선 전화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고연령층이고 보수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한길 리서치 조사 같은 경우는 갤럽 조사보다 이 유선 전화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고요. 네. 무선 전화 받게 되는 비중이 높아지면 진보 성향 답변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게 예.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갤럽 조사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 이야기를 설명드릴 때 수치보다는 추세에 집중하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예. 그렇게 보면 한길 조사와 이 갤럽 조사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딱 이렇다 말씀드리기 섣부른 감이 있어요. 예. 하지만 추세상으로 보면 갤럽에서도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윤 총장의 지지도가 거의 3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반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그렇게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지난 한 달과 비교해봤을 때 많이 오르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예. 그 자체만으로도 여권에서는 좀 불편한 긴장감을 느끼기 충분한 수치들이 나오는 것 예. 같습니다. 이동요. 42% 나온 거는 이제 양자 대결이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에 어쨌든 그 반대하는 분들이 42%가 넘는다는 그거를 의미하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고 예. 두 번째 24%로 그 한길 리서치에서 1위를 한 거는 범위를 좁혀가지고 윤 총장이 그 정치에 뛰어든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지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갤럽은 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아무래도 직접 답변을 덜 예. 하게 되겠죠. 따라서 윤 총장이 답변을 그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지금은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정치를 결심하게 된다면 11%에서 24%가 되고 후보가 되면 42%까지 받을 잠재력이 있다. 이런 예. 걸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어쨌든 같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여야 모두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윤석열 총장이 가상 대결에서 이낙연, 이재명 나는 늘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여론조사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김종욱 교수. 사실 윤석열 총장이 당파색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후보로 나올지도 모르는 거였잖아요. 아까 여론조사도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동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설사 야당 후보로 거론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야당에 있는 대선 주자급들은 그럼 크지 못한다는 또 불만이 당연히 야당 내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는 여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다 위기를 느껴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유권자 중에서 중도 유권자층 같은 경우는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무게추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야권의 인물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여론조사에 저렇게 후보로 올라가게 됐을 때 소위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시간, 선택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를 계속 뺏기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래서 계속 야당에서도 저희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거리를 두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중간에 그만뒀을 때 제가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바로 야당으로 간다? 저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만약에 7월 달에 그만두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3월 달에 선거입니다. 소위 7, 8개월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예. 이걸 야권에서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 한 사람 갖다 다 받아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지금 상황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블랙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 여야 마찬가지지만요.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기들 후보가 누구 있는지를 내세워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게는
더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사람이 부재하다는 걸 계속 드러냈을 그렇죠. 때 예.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대안 세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전 상당히 지금 상황은 정치가 부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얘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좀 이 코너를 마칠까 하는데요. 어쨌든 처음에는 여당에서 모시고 온 사람이죠. 적폐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앉혀준 사람인데, 하지만 그들의 프로그램에선 오류였던 것 같다. 지금은 오히려 야당 쪽에 더 유리하게끔 보이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로 끝까지 남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